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뇨병은 눈부터 망가뜨린다. 당뇨를 오래 앓으면 시력이 흐려지고 결국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 말입니다. 단순히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경고가 아니라 실제로 전 세계 실명 원인 중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무시무시한 합병증이 바로 당뇨망막병증입니다. 과연 당뇨망막병증은 무엇이며 왜 이렇게 위험한 질환으로 꼽히는 걸까요? 그 핵심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망막병증은 혈당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서 망막의 미세혈관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결국 시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망막은 우리 눈 속에서 빛을 감지하고 이 빛 정보를 전기 신호로 바꾸어 뇌로 전달하는 핵심적인 부위입니다. 카메라로 비유하자면 필름이나 이미지 센서와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망막이 손상되면 빛을 정확히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기능이 저하되면서 시력 자체가 심각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환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불편함이나 시력 저하가 느껴지지 않아 자신도 모르게 병이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당뇨망막병증은 조용한 시력 파괴자라는 섬뜩한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망막에 있는 아주 작은 혈관들의 벽이 점차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약해진 혈관에서는 미세한 출혈이 생기거나 혈액 속 수분과 단백질이 새어나와 주변 조직이 부어오르는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우리는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부릅니다. 비증식성 단계의 초기에는 시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는 이상을 느끼지 못하고 방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망막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산소 부족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망막 조직은 산소와 영양분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매우 활발한 조직이기 때문에 산소 부족 상태가 지속되면 이를 어떻게든 보상하기 위해 우리 몸은 비정상적인 새로운 혈관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자라나는 단계를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생혈관들은 정상적인 혈관과는 달리 매우 약하고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터지고 이로 인해 눈 속으로 출혈을 일으켜 시야를 가리거나 시력을 급격히 떨어뜨리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유리체 출혈이나 망막 박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영구적인 시력 상실, 즉 실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 당뇨망막병증의 주요한 합병증으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당뇨 황반부종입니다. 황반은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우리가 사물을 정확하게 보고 색깔을 구별하는 등 가장 중요한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이 황반 부위에 혈액 속 성분들이 새어나와 부종이 생기면 사물이 심하게 흐려 보이거나 왜곡되어 보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당뇨망막병증 환자들이 시력 손상을 경험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며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결국 당뇨망막병증은 단순히 눈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신에 걸쳐 혈관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눈을 통해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망막병증의 위험 요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위험 요인은 당연히 혈당 조절 불량입니다. 혈당이 높게 유지될수록 당뇨망막병증의 발병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며 이미 병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진행 속도 또한 훨씬 빨라집니다. 여기에 당뇨 유병 기간이 길수록 망막병증이 발생할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당뇨를 앓은 환자의 경우 당뇨망막병증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20년 이상 당뇨를 앓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망막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도 망막혈관 손상 위험이 커지며 흡연은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기 때문에 위험을 배가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 당뇨 환자의 경우 임신 자체가 혈당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혈관 변화를 유발할 수 있어 망막병증이 갑자기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당뇨 망막병증의 치료는 어디까지나 이미 발생한 손상의 진행을 최대한 늦추고 남아있는 시력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망막이 크게 손상된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시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치료법 중 하나는 레이저 광흥고술입니다. 이는 망막에 생겨난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나 출혈 부위를 레이저로 찢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거나 혈액이 새어나오는 것을 막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효과적인 치료법으로는 항-VEGF 주사가 있습니다. 이는 습성 황반변성 치료와 비슷하게 신생혈관 생성을 촉진하는 물질인 혈관 내피 성장인자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물을 눈 속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주사는 특히 당뇨 황반 부종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염증과 부종을 감소시키는 스테로이드 약물을 눈 속에 주사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미 유리체 출혈이 심하거나 망막 박리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리체 절제술과 같은 복잡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학적인 치료도 당뇨망막병증의 근본적인 원인인 당뇨병 자체를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관리는 바로 생활 속 관리입니다. 혈당을 철저히 관리하여 당화혈색소 수치를 정상에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화혈색소는 지난 2에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 수치를 낮추는 것이 장기적인 망막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또한 함께 관리해야 망막의 미세혈관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흡연은 혈관 건강에 치명적이므로 반드시 금연해야 하며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개선은 혈당 조절은 물론 전반적인 혈관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라면 눈에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최소 한 번 이상 정밀 안과 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안과 의사는 안저검사를 통해 망막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OCTV 간섭단층 촬영과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 망막의 두께, 변화나 부종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기에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뇨망막병증은 한순간에 갑자기 생겨나는 질환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고혈당 상태와 잘못된 생활 습관이 쌓여 서서히 찾아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기에 진단하고 꾸준히 관리한다면 병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늦출 수 있으며 소중한 시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은 단순한 감각기관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고 느끼며 삶을 영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창입니다. 당뇨병을 앓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눈 건강을 절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혈당 관리와 정기적인 안과 검진,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 개선은 바로 실명으로 가는 길목을 든든하게 지키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혈당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습관화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눈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하면 그 진행을 효과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는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평생의 시력을 지켜줄 것이며 밝고 건강한 미래를 선사할 것입니다. 이처럼 당뇨 망막병증은 단순히 시력 저하를 넘어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므로 당뇨 환자라면 누구라도 그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면 눈의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력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 발견이 최선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이 질환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눈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막은 눈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신경 조직으로 약 1억 2천만 개에 달하는 광수용체 세포가 분포하여 빛을 감지하고 이 신호를 뇌로 보내어 우리가 시각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망막은 그 중요성만큼이나 혈관 밀집도가 매우 높은 조직이며 특히 미세하고 섬세한 혈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혈당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만성적으로 높은 혈당은 이 미세 혈관들의 벽을 점차 두껍고 딱딱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약화시켜 누출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로 만듭니다. 이러한 혈관의 변화는 망막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방해하고 노폐물 제거 기능을 저하시켜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경도 단계에서는 미세 동맥류가 나타나 망막 혈관에 작은 꽈리 모양의 확장이 관찰됩니다. 이는 혈관벽이 약해져 생기는 초기 변화입니다. 둘째, 중등도 단계에서는 미세 동맥류 외에도 망막 내 출혈, 경성 삼출물, 그리고 면화반 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시력에 영향을 미줄 가능성이 점차 커집니다. 셋째, 중증 단계에 이르면 망막 내 광범위한 출혈과 더 많은 면화반이 관찰되며 망막의 혈액순환이 심각하게 저하됩니다. 이 중증 비증식성 단계는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황반 부종은 비증식성 단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중심 시력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가장 흔한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황반은 눈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므로 이곳에 부종이 생기면 독서나 운전과 같은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집니다. 반면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은 질병의 말기 단계로 간주됩니다. 망막의 산소 부족 상태가 극심해지면서 우리 몸은 부족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혈관 내 피성장인자와 같은 성장인자를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이 인자들은 새로운 혈관을 억지로 만들어내는데 이 혈관들은 매우 연약하고 불완전하여 쉽게 파열되어 유리체 출혈을 일으킵니다. 유리체 출혈은 눈 속에 투명한 젤리 같은 물질인 유리체에 피가 고이는 현상으로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거나 심할 경우 완전히 시력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 신생혈관과 함께 자라나는 섬유혈관막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 박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망막 박리는 응급 상황으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며 수술 후에도 시력 회복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식성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 망막병증의 주요 위험 인자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첫째, 혈당 조절 불량입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을수록 망막 손상 위험은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둘째, 당뇨 유병 기간입니다.
당뇨를 앓은 기간이 길수록 망막 합병증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셋째,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망막 혈관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주어 손상을 가속화시킵니다. 넷째, 고지혈증입니다.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면 혈관이 경화되고 막힐 위험이 커져 망막 혈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 흡연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염증을 유발하여 망막 손상을 촉진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신은 여성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망막병증의 급성 악화를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임신 전부터 철저한 혈당 조절과 안과 검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치료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레이저 광흥고술입니다. 이 치료법은 망막의 허혈 부위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의 성장을 억제하고 망막의 산소 요구량을 줄여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의 진행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둘째, 항-VEGF 주사 치료입니다. 이는 망막의 부종을 줄이고 신생혈관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특히 당뇨 황반 부종의 치료에 매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이 주사는 눈 속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여러 번의 주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항-VEGF 주사와 함께 혹은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염증 반응을 줄여 부종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넷째, 수술적 치료인 유리체 절제술입니다. 이미 심각한 유리체 출혈로 시야가 가리거나 망막 박리가 발생한 경우 시행됩니다. 이는 눈 속의 유리체를 제거하고 망막을 원래 위치로 복원시키는 정교한 수술입니다. 이러한 치료법들은 질병의 진행을 늦추고 시력을 보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만 손상된 망막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력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생활 속 관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철저한 혈당 관리입니다. 식단 조절을 통해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고 과식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거나 인슐린 주사를 투여하는 등 약물 치료를 꾸준히 이행해야 합니다. 자가 혈당 측정기를 이용하여 수시로 혈당을 확인하고 기록하여 자신의 혈당 패턴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혈압 및 고지혈증 관리입니다. 혈압은 13,080mmHg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되며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셋째,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담배 연기 속 유해 물질은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려 망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규칙적인 운동은 혈당 조절은 물론 전신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이상의 유산소 운동 걷기, 조깅, 수영 등을 꾸준히 실천하고 가능하다면 근력 운동을 병행하여 혈당 관리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건강한 식습관은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관리에 모두 연결되는 핵심입니다. 가공식품, 설탕, 트랜스 지방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살코기 위주의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은 당뇨 환자에게 있어 눈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최소 한 번 이상 안과를 방문하여 망막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당뇨 진단 초기부터 망막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망막병증이 진단된 경우에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더 자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안과 전문의는 산동제를 이용한 안저 검사, 빛간섭 단층 촬영 OCT, 형광 안저혈관 조영술 FAG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망막의 미세한 변화까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한순간에 갑자기 생겨나는 질환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고혈당 상태와 잘못된 생활 습관이 쌓여 서서히 찾아오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기에 진단하고 꾸준히 관리한다면 병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늦출 수 있으며 소중한 시력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눈은 단순한 감각기관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고 느끼며 삶을 영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창입니다. 당뇨병을 앓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눈 건강을 절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혈당 관리와 정기적인 안과 검진,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 개선은 바로 실명으로 가는 길목을 든든하게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혈당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습관화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눈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하면 그 진행을 효과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는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평생의 시력을 지켜줄 것이며 밝고 건강한 미래를 선사할 것입니다. 부디 이 정보를 통해 당뇨 망막병증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눈 건강을 관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